가을의 고운 빛깔이 조용히 물러나고 겨울의 고요가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쩐지 마음도 생각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문 밖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엔 따뜻한 온기를 더 찾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시와 책을 만나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12월이 선물이라는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12월의) 선물. 윤보영. 나를 위해 애쓴 11월을 보내니 12월이 웃고 다가섭니다. 이제 이 한 달은 새해 맞을 준비에 바쁠 테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많을 테지요.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야겠지요. 가슴 찡한 감동을 담아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부지런히 달려온 내 1년이 일생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12월이 나처럼 행복하게, 내가 12월처럼 행복해지게.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시인의 말대로 잊고 지낸 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웃을 돌아보며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울림을 남기는 서은국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서은국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중 종신 교수직을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들은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은 첫째,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하며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둘째, 행복의 이성적인 면보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라는 점이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할 내용이 많아 오늘은 4장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1장 행복은 생각인가?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을 단순한 생각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을 의지나 마음가짐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은국 교수는 이 장에서 과감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찾아오는 감정이다 라고요. 뇌는 생존에 유리한 상황을 만나면 미세한 만족감을, 위험하거나 손해가 예상되면 불쾌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보냅니다.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작동합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몸 안에서 신호처럼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는 관점이죠. 2장 인간은 100% 동물이다. 인간도 근본적으로 동물이며 본능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명인이지만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동물적 본능이 깊이 관여한다는 시각입니다.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정과 본능의 지배를 크게 받는 동물입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의 성향과 감정, 취향이 얼마나 유전적 신경학적 기제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외롭다면 사람을 찾고 공포를 느끼면 피하는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두 생존 중심적 구조라는 뜻이죠. 그리고 행복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행복은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뇌가 주는 보상입니다. 즉, 행복은 정신적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다윈의 진화론의 대비를 통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창의성, 쾌락, 정서 같은 고차원적 특성도 진화적 생존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행복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적 시각에서는 행복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두 관점을 비교하며 행복의 정체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살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말했지만 다윈의 관점은 행동이 생존에 도움이 되면 행복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알맞은 행동을 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구조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행복 또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인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4장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이 장은 뇌의 보상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뇌는
보상을 신호로 사용하고 우리가 느끼는 쾌감은 뇌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마치 동전 탐지기로 숨겨진 기쁨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행복의 빈도가 중요하며 단 한 번의 강한 기쁨보다 자주 느끼는 작은 즐거움이 더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인간은 왜, 무엇을 위해 행복감을 느낄까요?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행복이 생존을 위한 도구라면 이 도구는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남들이 해변에 흘린 동전 같은 것을 찾는 동전 탐지기를 아시지요? 우리 뇌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일종의 동전 탐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동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낍니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고 쾌의 감정들은 파란 신호등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 쾌감 신호가 자주 울리는 뇌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뇌의 유일한 관심사는 생존이라는 점이 결정적 힌트입니다. 서은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강도보다 빈도를 중시하며 큰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만족이 우리의 정서 에너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요. 오늘은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을 읽고 9장 중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날마다 바라는 행복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때로는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오래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잠시 왔다 떠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우리 곁을 늘 맴도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면 아주 작은 기쁨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한 조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환하게 밝힐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김포북도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보니 바쁜 일상에 묻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 그리고 소리 없이 지나쳐버린 작은 행복들, 이달은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소개한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행복이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너무 크지 않아도 괜찮은 작지만 따뜻한 기쁨들로 고요하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